재무 파트의 언어하고 네. 사업부의 언어는 다르지 않습니까? 네, 예, 그렇다면 네. 재무 파트인 분이 사업부에 있는 분하고 소통을 할 때 네.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? 앞으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재무회계 부서에서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핵심 인재를 유망할까? 과거에 재무회계 파트에서 유망하다고 인정받았던 분들이 그 역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할 것인가? 아니면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인가?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앞으로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은 심플합니다.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일하셨던 분들은 주니어들 입장은 뭐냐면 상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.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어떤 후배들이 좋으세요? 그러면은 맑게 알아듣는데요. 또 이제 알아서 하는데요. 이렇거든요.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. 커뮤니케이션은 A라는 분이 말을 했다. 어떤 상사가 말을 했다. 근데 B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분이 잘못 말한 겁니다.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잖아요.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냥 말한 사람이 잘못 말한 겁니다. 특히 어떤 목적을 이뤄나가야 되는, 목적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되는 조건 하에서는 이 기준이 더 절대적입니다. 근데 재무회계 부서가 우리 회사는 뭐 원가 개념도 없어.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무회계 개념도 이해를 못해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누워서 침 뱉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겁니다. 예. 그래서 재무회계 부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상대가 이해하게 해야 되죠. 그게 주니어 레벨이든 심지어는 임원회의에서조차도 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면 예를 들어드려요. 이제 뭐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비전공자들이 많으시니까, 이자는 뭔지 아시죠? 그러면 다 압니다. 예, 이자 모르는 분은 없더라고요. 타인자본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반반이에요. 저게 이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고, 타인자본 비용도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, 이거는 뭐지? 이런. 약간 반반이에요.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, 채권자 요구 수익률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, 이제 혼란이 옵니다. 그죠? 근데 제가, 채권자 요구 수익률, 채권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죠. 뭐, 예를 들면, 투자자 요구 수익률, 투자자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부채에 대해서도 채권자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. 우리는 개념적으로 그게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아니까.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용이 어쩌고 이럴 때는 타인자본 비용이라고 쓰는 게 맞죠. 이렇게 우리는 개념어를 정확한 상황에서 정확히 써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비전공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우리 전문성을 자랑하는 데 있냐? 쉽게 말하면 잘난 체 하는 데 있냐? 아니면 서로 이해를 해서 그 일을 잘하는 데 있냐? 당연히 후자죠. 예, 그래서 앞으로 재무회계 파트에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핵심 인재는 비재무 파트의 분들하고 원활하게 사업적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분, 비재무 파트의 분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, 이거 많이 알아야 합니다. 우리가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. 이게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쉽게 얘기 못합니다. 자꾸 어렵게 얘기해요. 상대 못 알아듣게. 우리가 기술 보면 대충 뭐 인터넷 보고 신문 보고 해서 아는 듯 보이지만은 잘 모르잖아요.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게 등장하고 헷갈리잖아요. 똑같죠. 다른 부서의 분들도 재무회계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게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회사는 역량이 능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부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가 이 침해를 받고 있을 수 있다. 이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. 네.